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평택시의 제1차 정례의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사무국소 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운영위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의회 사무국소 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소 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의회 사무국소 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사무국장님께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사무국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등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7일 평택시의회 사무국장 장봉주. 다음은 의회 사무국소 간 업무에 대한 감사 실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일문일답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님 또는 팀장님께서는 감사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장동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 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경 의정팀장입니다. 최창숙 의사팀장입니다. 김상균 홍보팀장입니다. 공은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영 위원장님과 최준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의회 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 자료로 가름하고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입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무국 직원을 지방의회에 필요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의원 간담회 또는 상하반기 의정연수 등을 통해 2024년에는 8건, 2024년 4월까지는 2건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2023년에는 39건, 2024년 4월까지는 27건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을 통해 평택시 의회의 역량을 제고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24 회기 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2024년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이 변경되어 변경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로 총 84회 회기로 운영할 예정이며 2024년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임시회 2회 21회기로 조례안 등 안건 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회기 운영을 통해 조례안 등 검토 보고서 및 심사 보고서를 본회의 의결 전 사전 배부하고 체계적인 의안 처리를 위한 심사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7분 자유 발언, 시정 질문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238개 출입 등록 언론과 의회 홈페이지, 공식 SNS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를 활용한 이미지 광고를 시행하고 의정활동을 수록한 의회 소식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뉴스 형식으로 회기별 의정활동을 담은 의정뉴스와 인터뷰 형식으로 의원 발의 조례를 설명하는 조례 이슈 등 의정활동 홍보용 영상들을 제작하여 SNS에 게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이어 공식 네이버 블로그를 추가로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회기 운영, 간담회, 연구회 활동 등 의회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이벤트 추진으로 SNS 채널을 활성화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의 제작과 홍보 채널을 운영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치입법 활성화를 위한 입법 지원 강화입니다. 의원 정책 개발 및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입법 활동의 지원을 통해 지난 23년 1월부터 24년 4월까지 총 87건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 지원을 실시하고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과 각종 법률사항 자문을 통해 입법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총 191건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 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의원입니다.
우리 전년도 우리 그 행감을 보면서 우리 지적 사항이라든지 뭐 추진 사항을 따로 여기다 담질 좀 않았습니까? 작년도 행감 지적 사항은 행감 자료 어디에 있어요? 별도로 별도로 실은 우리가 따로 항목을 여기다 우리가 간단히 그러니까 아주 그래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의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그 지적 사항이라든지 또 조치한 내용을 일괄하게 좀 볼 수 있게 여기다 감사 자료에다 좀 담아서 다음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 의회 운영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3개 학교가 했나 봐요. 올해는 그래도 학교가 되게 많이 늘었나 봐요. 그래도 올해는 몇 개 학교가 올해는 5개 학교에서 신청했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가 계속 늘 상황으로 좀 비춰지고 있나요? 네, 올해 예산이 얼마나 이게 반영이 됐던 거죠? 500만 원이요. 예산에 상당히 좀 운영을 할 수 있겠어요. 5개 학교 앞으로 계속해서 하는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정말 너무나 이게 보니까 청소년 의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방송이 되고 또 좋은 취지의 기사를 많이 읽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과감하게 예측을 잘해서 뭐 500만 원 갖고는 너무나 예산이 부족한 것 같고 좀 과감히 좀 세울 수 있는 방향을 좀 설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 500만 원 가지고 이제 그 행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이렇게 다양한 뭐 이렇게 방법과 뭐 이렇게 형식을 고민하면서 필요한 예산들은 더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의회 소식지는 몇 부 지금 제작을 하고 있나요? 예, 홍보팀장 김상규입니다. 3,000부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부 주로 어디 배부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예, 배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도서관, 출장소 등 그 의회 소식지 지금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실은 뭐 대부분 전체적으로 좋긴 한데 일반 의원님들에 대한 비중을 좀 많이 다뤘으면 좋겠어요. 뭐 대부분 다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비율이 너무나 소식지에 많이 담아져 있어요. 전면을 너무 활약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됐으면 우리 일반 의원들이 좀 많이 좀 코퍼스 맞춰서 의회 소식지가 좀 제작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무튼 훌륭하고 좋아요. 근데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추는 거에 대해서 실은 뭐 위원장 위주라든지 의장 뭐 부의장 위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기보다 일반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 활동에 대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서 좀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비용이 되죠? 이것도 3천만 원 3천만 예산. 원요. 돼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우리 전체적으로 뭐 감액에 대한 그런 뭐 경제 실정이라든지 우리 시 예산 문제가 있긴 한데 이런 부분에서도 깊게 좀 예산 문제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해서 이양 소식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회를 알리는 그런 부분이니까 잘 한번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저는 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예, 일단 오늘은 뭐 의회 사무국 행정감사인데 일단 뭐 감사에 앞서 저희가 이제 의회 행정감사 의사 일정에 저희가 이제 제가 좀 해보다 보니까 저희 상당히 이제 감사 이 일정이 좀 짧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뭐 저희가 이제 다시 뭐 일정을 뭐 오전 오후든 좀 충분히 시간을 좀 갖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큰 틀에서 얘기하고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가 이제 개정이 됨으로써 전부 개정이 되면서 나름대로 의회의 독립성도 좀 확보를 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결산 자체나 이게 저희가 이제 아직 저희 자체적인 결산은 아니고 이제 이 시 자체에서 행정
시의 선정 같이 결산을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결산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도 확실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산 보고서를 보더라도 저희가 뭐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예산이 편성되면 정확하게 그 편성된 거 갖고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이제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너무 저희가 이제 셀프 감사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좀 얘기를 좀 감사에 앞서 좀 드립니다. 저희 의회 사무 전체 예산을 보면은 현액 인정 31억 2,468만 9천 원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23년도 맞죠? 네, 제가 뭐 이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맞고,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저 집행 잔액이 1억 4천 정도, 약 한 1억 4천 정도가 남아서 한 95%의 집행률을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얼마나 이 집행을 잘했나의 세부적으로 저희가 들었다 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덧붙여서 아까 결산에 관련돼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 두 가지만 갖고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나름 일단 하나만 좀 더 체크를 좀 하고요. 저희가 이 보면은 의회 사무국 관련된 분장 사무를 보면 뭐 전문위원회 이제 분장 사무가 있고, 의정팀 나름대로 이제 있고, 의사팀 있고, 홍보팀, 입법지원팀, 분장 사무가 이제 여러 개 이렇게 분장을 해놨는데, 이 팀장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장된 사무에 대해서 충분히 그 사무를 했다라고 보십니까 혹시? 사무국장님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이제 이 전체 의회 사무 전체 업무별로 이제 분장된 사무의 내용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의원님들 지원하는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게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뭐 계속 지속적으로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역량 강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이렇게 좀 저희 그 사무국에서도 노력하면서 이렇게 높여가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떻게 됐든 각자의 맡은 팀장님들이 각자의 분장 주로 하는 뭐 주무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담당자가 계시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이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의원님들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부탁을 하거나 이것만 갖고 해서는 안 된다. 업무 자체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업무를 어떻게든 의원님들한테도 본인들이 뭔가를,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갖고 보좌도 하고 도움도 드리고, 왜냐하면 한 사람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를 좀 제가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 각자 팀장님들이 회의를 하면서도 그런 거에 관련돼서 좀 잘 논의를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지금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교육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제가 작년에 교육을 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도 많이 다녔어요. 그 항목이 어디에 편성이 돼 있나 모르겠지만은 올해는 교육에 대해서 홍보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국회에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못 가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섰으면 그걸 갖고 알려주셔가지고 갈 수 있는 분들한테 좀 해주실 수 하도록 그걸 좀 여기 업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이 용역 공사 물품 계약 집행 현황이에요. 요거에 관련돼서 제가 좀 비교, 혹시나 이제 요거를 집행하다 보면 나름대로 금액이 크게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어디냐면 27페이지예요. 27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 거의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상당한 많은 이 용역을 해서 공사를 하든지 물품 구입을 하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상당한 많은 이 금액이 소요가 됐어요. 그럼 이 큰 금액이
집행이 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상당한 일정 부분의 금액 이상이면 아마 비교 견학도 비교 견적도 낼 거고 나름대로 이 입찰을 하든지 할 텐데 이게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의회에서는 금액 자체가 뭐 몇 억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수의계약이 주로 예. 수의계약이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수의계약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2천만 원 이제 그걸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 전자 입찰 뭐 전자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조달청 그 사이트 통해서 그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여기에 2천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은 다 조달청 입찰 계약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지금 건가요? 이제 그 뭐 용역에서 인터넷 생방송 중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큰 금액들은 뭐 SNS 운영료 2,60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은 다 수익액이 아니고 그런 이제 그러면 평택시의 의원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PC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교체할 때 2,148천 원인가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게 다 입찰로 해서 진행이 됐던 것인가요? 30페이지 네 번째 칸 보시면 여러 가지 지금 2천만 원 넘는 것들이 좀 상당히 이건 있는데 옆에 조달로 이렇게 돼 있는 조달로 조달 통해서 조달청 이렇게, 이건 네. 조달로 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저기 그 밑에 있는 거는 2천만 원 넘는 건 조달로 표시가 안 돼 있는 거는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 기업이라 그러네 5천만 원 이하.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요 관련돼 가지고 좀 나름대로 용역 계약이나 한 거에 대해서 계약서든 관련된 비교 견적이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추후에 좀 한번 좀 저한테 좀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이게 정확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신중하게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38페이지에 의회 방문 기념품 제작 현황 요거 관련돼서 이것도 저희가 이제 어떻게 지급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제작해서 현황이나 지급한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좀 저한테 좀 예, 알겠습니다. 갖다 주시기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네, 이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국장님이야 팀장님들 살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열심히 하셨고 또 나름대로 노력하셨지만 또 의원님들의 또 생각이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좀 기대하는 바에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의원님들의 생각이 좀 반영이 되면 더 나은 또 우리 집행부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직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기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23년도에는 39건이에요. 이제 70분이 다녀오셨고 24년도에는 지금 3월 말까지 집계된 거죠. 27건은 3월 말, 4월 말까지, 네, 4월까지. 4월 말까지 27건인데 하반기에는 예정돼 있는 게 몇 건 정도 더 돼 있습니까? 이건 그 뭐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지금 국회 요번에 이제 상반기에도 국회의정연수원에 25명이 이제 그 지방의회 관련된 과정을 그 이수를 한 거거든요. 그 교육들이 국회나 법제처나 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나 거기서 개설되는 과정이 있을 때 저희 이제 의회 일정을 피해서 최대한 많이 이렇게 가서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인원수는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뭐 정책지원관이 한 분이 2명을 조금 보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이 교육비나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거나 이런 규정은 있어요? 예, 의무적으로 뭐를 해야 되는 거는 없고요. 그 개별적으로 교육 이수 시간이라는 건 있는데 그거 때문에 이런 교육을 교육 받는 건 이수 아니기 시간. 때문에요. 예. 몇 시간이나 정해져 있습니까? 일 년에? 지금 보통 1년에 5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보통 몇 시간 정도 이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건 개별 직원마다 지금 시간대 때문에 네, 다 달라서 물론 이제 각 정책 보좌하면서 지원하면서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교육을 좀 횟수를 좀 늘려서 교육비가 별도로 들더라도 교육비 책정을 좀 별도로 해서 바쁘겠지만은 의원님들 좀 보좌 좀 하려면은 저 예측하는 보좌도 있거든요. 저희가 부탁하는 보좌 말고도 예측이 되는 보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강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지원관 과정의 그 교육 시간을 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좀 확대해서 직원분들이 좀 교육 확대 실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책 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초창기이고 하기 때문에 많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필요한 역량들을 높여 나가는데 네.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이제 우리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소통이라는 용어를 봤을 때 여기 이제 홍보 이미지거든요. 추진 실적이나 추진 방향을 보면 일반적인 홍보다 소통이 아니고 물론 우리 의원님들의 뭐 일상이나 어떤 자료를 대내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소통의 일환이겠지만은 일방적인 소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 어떤 홍보 영상이나 의회 소식지나 뭐 공식 SNS 통해서 홍보하는 거는 일방적이지 않느냐. 그럼 다른 방안이 없을까? 물론 의원님들이 각 단체별로 간담회 통해서 또 지역 활동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소통이라는 건 주고받는 거잖아요. 예, 그 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계획을 좀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또 추가적으로 그리고 홍보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대체적으로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글씨 자체가 그 사진 밑에 글씨가 좀 적거나 또 영상 그 시간이 정해져 있겠지만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홍보하는 것 같은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일방적으로 그 차원을 좀 벗어나서 한 카트별로 이렇게 영상이 나가고 있지만은 좀 시간차를 두고 그 밑에 설명도 좀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게 좀 이해할 수 있게 많은 자료를 올리려고 하지 말고 주요 부분에서 올려서 이제 의원님들의 활동을 좀 부각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예, 말씀하신 사항들은 이렇게 좀 적극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팀장님한테 질문이 많아서 홍보가 원래 이 보이는 것들이 많아서 질문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1페이지에 감사 자료 11페이지에 그 표창장과 상장 나간 리스트들이 있는데요. 이 표창장과 상장의 차이는 어떤 거죠? 형태의 차이 그리고 그 발부되는 품격이 좀 다른 건가요? 네, 표창장하고 상장의 좀 큰 차이는 상장은 이렇게 좀 어떤
그 성적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주는 거고 이제 표창장은 공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데 저희가 상장으로 나가는 경우는 학생들 대상 그다음에 어떤 공모에 있어서의 상장 그런 쪽에 이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표창장 형태가 바뀌었더라고요. 예, 뭐 지난 그 작년에 이제 지적해 주신 네.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제 좀 표창 패로에서 이렇게 좀 품격을 좀 있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산이 가능한가요? 우리 뭐 세워진 예산으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제 좀 거의 맞춰질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8페이지에 이것도 이제 그 기념품 제작인데요. 작년에 23년도의 리스트를 보면 10월 26일 날 전통주를 구매를 하셨고 11개가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히 두 달 있다가 12월 26일 날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추가 구매된 거는 지급은 안 되고 그냥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그리고 이 전통주가 아직 그러면 잔량이 35개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전통주는 유통기한이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유통인 건지 싶어서요. 예, 유통기한은 있고요. 그 수시로 이제 그 소요량이 발생이 되면 그 업체에서 이제 가져다가 이제 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갖고 와 있는 게 아니고 아. 필요할 때마다 그 업체에서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 비용을 지불해 놓고 필요하면은 수령을 해서 지급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대천 곱창 김 세트, 와인 오프너 이런 것들에 평택시 의회 마크나 이런 것들이 새겨져서 전달됩니까? 예, 별도로 평택시의회 마크를 새로 신설로 마크를 만들어 가지고 붙여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자매결연 맺어져 있는 시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면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고민이 많으셔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출석 요구를 집행부들에게 감사 시즌에 이제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명칭이 운영위에서 통과가 될 때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본회의도 통과를 시킵니다. 그 대상이 되어 있는 대상자들이 이 시기에 자리를 비우거나 아니면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의회에 어떤 형태로 통보를 합니까? 이제 부재중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제 공문 형식으로 이렇게 일정이 이제 그런 부재가 예정돼 있는 경우 이렇게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고 이런 기준도 있습니까? 그거는 한번 따져봐 주시고요. 그런데 그때 공문으로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발 조치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그 내용까지는 네. 조금 네. 더 확인이 좀 필요한 것 네, 같습니다. 팀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 자치법상이나 이런 법적 그런 제도 안에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강제시킬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알고 있고요. 근데 의회가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결의해서 출석해라라고 요청했는데 그 시즌에 참석하지 못하는 다른 행태나 이런 것들을 해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행감 시에는
그 증인으로 출석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을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규정은 또 있습니다. 행감 시즌이 아니고 정기회나 이럴 그럴 때는 때는 저는 지금 지방자치법에 그런 강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돼서 그 관계 공무원들 출석 요구를 하기 위해서 본청에 보낸 공문, 그리고 이 정례회 기간에 참석이 어렵겠다라고 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정리가 돼서 우리에게 발송돼서 우리가 수신한 공문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구 의원입니다.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굉장히 시간에 쫓기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10시부터 각 상임위 여기 계신 위원장님들이 또 상임위에 가서 행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이기영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변경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표창장 11조개 표창장 제작 관련해서는 잘 바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표창장이 나갈 때에는 수백 명 중에 한 명이지만 받는 분은 어쩌면 평생에 한 번이 될 수 있는 소중한 표창장이기 때문에 정성껏 잘 디자인 변경을 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업체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업체가 관내 업체입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 표창장이 광명시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표창장이 관내 업체인지가 굉장히 그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도 그 관내 업체가 아닙니다. 부천 업체입니다. 아, 그때도 부천 업체였나요? 전에 표창장은 저희가 관내 업체에서 저희가 이제 지난 행정사무감사였나 예산안 심의 때인가 분명히 이제 의견을 드렸었는데 뭐냐면 평택시장이 그리고 평택시의회 의장이 평택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표하는 선출직이 주는 표창장이 관내 업체를 통해 생산품이 아니더라도 관내 업체를 통해 구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약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표창장이 이제 저희가 관내 업체로 제안을 해서 네네. 조달에 이렇게 그 수익 견적을 받으려고 네. 했었는데 관내 업체에서는 네. 여기에 이렇게 계약을 하는 업체가 없었고 네. 두 번이나 이제 그렇게 되면서 경기도 내로 풀어서 이 업체가 된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지적하신 네. 부분은 네, 좀 더 네. 이렇게 저희도 더 고민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가 이제 쪼개기나 이런 거는 분명히 잘못됐지만 관내 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일부 금액 이하로 해서 수의 계약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정도는 우리 평택시가 좀 감수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앞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의회 기념품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기념품에 대한 품목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것을 전달하거나 제공하는 방식의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직선거법상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관내에 저희와 이제 이해관계가 이제 있거나 하면 의원들이 제공을 할 수가 없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진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 좀 해주시고 관내에서도 예를 들면 기관 대 기관은 가능하겠죠. 저희가 캠프 홈프레스를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교육지원청을 방문한다거나 이랬을 때 의장님이나 이렇게 교류가 되겠으나 민간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회를 방문하고 했을 때 이게 지급이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 좀 해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쉽지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기념품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아주 올바르게 사용되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준비한 질문 좀 드리면 3쪽의 의회 사무국 정원과 정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원이나 의회 예산이나 굉장히 저희가 시민들의 정말 어렵게 납부해 주신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절약하고 아껴야 되면 뭐 당연한 겁니다. 저희가 정원도 배치를 더 잘하고 해서 더 효과적으로 써서 인력을 최대한 늘리지 않고 줄이는 부분이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은 이 정원의 필요한 정원들을 지금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의회 안에 있습니다. 일부 기능들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원과 비슷한 게 뭐냐면 예산입니다. 아까도 뭐 청소년 의회나 뭐 일부 예산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정말 아껴 써야 되는 거를 전제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 예산 증액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 의장팀이나 예산 담당하는 회계 직원이나 뭐 이런 여러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이나 위원장들이나 같이 공유해서 좀 이 부분이 관철되어 줄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정원과 예산 부분은 이제 저희 의회가 인사권 독립 이후에는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볼 필요성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렇게 의장님과 그 의장단 통해서 이렇게 네네. 계속 필요한 부분들은 네. 상의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서류 한 장 총무과로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에 대한 협의를 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연락 옵니다. 근데 우리는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은 좀 의원님들과 협의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구성원이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얘기하면서도 이제 그런 의회 소식지 얘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의회 소식지 우리 의사팀 그 홍보팀에서 아주 열심히 잘 만들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안에 있는 의원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의사일정이에요, 다. 그러니까 의회의 일정 속의 것만 본회의부터 시작해서 그 일정만 다 담깁니다. 상임위나 그 일정들. 비교연합을 가거나. 그런데 사실 그 책자를 봤을 때 의원들의 역할이라는 게 그 책자를 보고 나면 의원들이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아주 한정된 역할들에 대해서만 지금 책자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의원님들이 예를 들면은 굉장히 지금 지역에 이슈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 어떤 기관에서 하는 토론회에 참석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고 발제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아니면 현장에 방문해서 많은 어떤 민원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체 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잘 만들고 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역할이 시민분들께서 생각하는 그 책자를 보고 의원들의 역할이 좀 생각보다 이렇게 많구나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책자 때문에 더 제한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확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의정 활동에 대한 이제 그
홍보 부분에 관해서 아까 이제 말씀도 해주시고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홍보 관련해서는 제일 이제 저희가 기준을 갖는 게 공직선거법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과 함께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그 같이 검토해 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할 수 있는 것 안에는 분명히 많이 있다. 이 외에도 좀 벗어날 수 있게 의회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은 뭐 지적하고 잘못한 거 이야기하고 수정하고 뭐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잘한 것도 잘했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계단의 안전 문제, 사실은 의회 계단이 3층에서 추락했을 때 지하까지 추락되어지는 구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은 후에 의회 우리 사무국에서 조치를 잘 해주셔서 지금은 그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안전 시설이 아주 잘 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상임위원회 회의실도 사실은 화재가 발생하고 했을 때 주 출입문 위에는 문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안전에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비상용 사다리나 이런 부분들을 뭐 접이식이지만 아직 뭐 이렇게 그 박스 안에 들어있지만 비치해 주시고 하신 부분들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직 더 우리가 안전에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제가 의회를 둘러봤더니 지난번에도 지적한 사안이지만 지하에서 운동을 굉장히 지금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이나 의원님들이 생각보다 운동실에서 운동을 많이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네. 문제는 뭐 여러 명이 같이 할 때에는 서로 봐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혼자 할 때 저 지하에서 저희가 이제 그 방염, 방화문도 다 닫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고함을 쳐도 사실은 1층에 들리지 않는 구조예요. 사실 웬만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운동하다가 사고 났을 때에 그 부분이 아직도 우려가 된다. 어떤 비상벨이 됐든 어떤 모양으로든 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그런데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6쪽이라고 써놨지? 16쪽. 저희가 그 본관 3층 간담회장에서 굉장히 많은 간담회가 진행이 됩니다. 16쪽부터 제출된 서류 16쪽부터 보면 굉장히 많은 간담회, 연구회, 뭐 개별 의원님들 개별 간담회, 뭐 굉장히 많은 그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 또한 뭐 본 의원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 LED 전광판 설치를 요구했는데 뭐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진행을 바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네네. 후반기 되면은 바로 네. 이렇게 좀 그러니까 모양을 갖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뭐 비용의 문제, 현수막을 계속 뭐 간담회 때마다 걸지 않습니까?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환경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저희가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설치되기 전까지 의회에서 나름의 어떤 규정을 좀 정해서 종이 현수막 이외에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좀 만들어 주신다면 환경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작은 부분이지만 이 내부는 이미 거치대가 존재하고 있고 뭐 분명히 테이핑해서 붙일 수 있고 뭐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도 아니고 의회가 적어도 실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행사의 현수막은 조금 더 친환경적인, 근데 비용은 조금 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종이 현수막이 우리 의회에서부터 사용이 좀 되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신 부분은 실현 가능성 부분을 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조금 비용은 조금 더 줘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변경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35쪽에 보면 법률 고문에 뭐 의뢰한 자문이 뭐가 있는지 좀 제출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을 시 고문 변호사가 대신할 수는 없는 건지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게 있어요. 이거 뭡니까 이게? 저희가 이번 의정연수 봤을 때 제가 이거 왜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의정연수 봤을 때 세면도구 나눠주신 거예요, 용품. 제가 이거 누가 나눠주는 겁니까? 우리 의회가 나눠주는 거예요? 의회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업체에서 준 겁니까? 예, 홍보팀장 김상기입니다. 저희 그 의회 차원에서 구입을 한 겁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거 사용하셨어요? 우리 팀장님도 사용했습니까 이거? 아니 의원님들만 나눠주고 아, 있습니다. 의원만 나눴어요. 여기 보면은 세안 클렌징 폼 유통기한 거의 2년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샴푸랑 이런 거가 1년 반 정도 지났어요, 유통기한. 치약도 한 1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그 아주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뭐 이렇게 뭐 도움 주려고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어제 그저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해 시간에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장님께서 기사가 뜬 거예요. 그저께 화장품 잘못 써서 얼굴에 뭐 막 나고 하는 기사 썼는데 사실은 그거 하면서 막 웃었습니다. 저희 2년 다 된 걸로 지금 폼 클렌징 2년 됐습니다. 2년. 의원님도 이거 사용하셨어요? 네. 사용하셨습니까? 네. 역시 위원장님 건강하셔서 멀쩡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폐기할 부분은 정확히 좀 빨리 폐기하고 오래됐으면 폐기하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의회에 사실은 이걸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의회에는 공용 물품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공용 물품 중에 예를 들면 내방객을 위한 뭐 바카스나 비타오베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내 거라면 내가 먹는 내 냉장고에 내 개인 물품으로 있으면 유통기한 보면서 먹지 않습니까? 공용이라 비치가 돼 있다 보니까 이 유통기한을 안 봐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용 물품에 대한 유통기한들, 특히 음식으로 섭취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것도 사례가 있어서 이것도 제가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의원들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알겠지만 조금 더 세밀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 사무국 운영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평택시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